챕터 6-1 바보야, 문제는 단어다? 그러니까 영어가 안 늘지. 문장의 설계도 형식, 동사의 종류 1, 타동사 대 자동사. 안녕하세요, 이지훈 선생입니다. 6-1입니다. 문장의 설계도. 지난 시간에 문장 구성 성분 역할 배웠죠. 오늘은 그 설계도를 이루고 있는 형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그 첫 시간 동사의 종류, 타동사와 자동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형식은 문장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게 문장 내에서 역할이라고 했었죠. 품사, 8품사가 있는데 우리는 주요 4품사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명동형부. 이 명동형부 주요 4품사가 작은 부품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했었죠. 로봇 만드는 데 쓰이는 작은 부품들이요. 그 부품들을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부품과 합쳐서 조금 더 큰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문장 내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문장 내에서 그 부품들이 무언가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품사와 역할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정의는 이미 했습니다. 이 로봇, 즉 문장을 만드는 설계도가 바로 형식입니다. 역할, 문장 구성 성분, 같은 말이죠. 이 문장 구성 성분이 어떻게 배열되었느냐에 따라서 총 5가지의 문장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각각의 문장 구조들을 형식이라고 하고요. 편의상 숫자를 붙여서 1형식, 2형식, 3, 4, 5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로봇에 비유했습니다만 로봇이건 자동차건 비행기건 모든 움직이는 구동 장비들에는 핵심 부품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엔진들인데 문장에도 엔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동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동사가 문장의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할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 서술어라고 부르겠습니다. 문장의 엔진에 해당되는 서술어 부분에 어떤 엔진, 즉 어떤 동사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동사의 성격이 문장의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동사는 가장 중요한 품사죠. 세상의 모든 동사는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로 나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영어로 이루어진 동사들은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됩니다. 타동사에 대한 정의, 달을 타자, 자동사는 스스로 자기와 관련된 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타동사는요, 을을자를 붙여서 말이 되는 게 타동사입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앞에서 누차 얘기했었죠. 영문법은 국문법에 근거해서 나온 거라고. 국문법, 즉 국어에 입각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영문법입니다. 을을자를 붙여서 말이 되면 타동사입니다. 보다, 생각해보세요. 뭐뭇을 보다, 말이 되잖아요. 타동사입니다. 때리다, 무엇을 때리다, 맞아요. 타동사입니다. 먹다, 무엇을 먹다, 타동사입니다. 사실 이 개념 자체로 보면 별게 없습니다. 화면도 굉장히 단조롭죠. 다 할 말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동사, 자동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동사를 볼 때마다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정말 매번 항상 여러분이 영어를 한다면 정말 매번 동사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제대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은 습관으로 배어 있어야 되는 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건데, 문장을 보면 되게 길잖아요. 단어도 많고. 단어가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은 없죠. 그럼 단어 뜻도 해야 하려고 형식도 해야 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놓은 영문법, 알고 있어야 되는 영문법이 많아지는데, 일단 자동차 엔진, 그 문장에 있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게 굉장히 빨라야 돼요. 정말 0. 몇 초 만에 딱 파악하고 뒤에 나오는 거 목적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빠바바박 해석을 해야지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고요. 정말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동사, 타동사, 이걸 오늘 이후로 배우는 모든 영어 문장, 오늘 이후로 암기하는 모든 동사 때마다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주 많은 걸 갈라요. 정말 많은 걸 가릅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온라인 수업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은가를 고민했을 정도예요.
동사의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걸 몸에 배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최대한 연습해 봅시다. want입니다. 원하다. 무엇을 원하다. 말 되죠? 타동사입니다. 자동사 같은 경우엔 을을자를 붙여서 말이 되게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뭐 해보면서 바로 설명 또 드릴게요. go 가다. 무엇을 가다. 뭐 억지로 끼워보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에 가다. 이게 더 말이 될 것 같거나 이것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자동사예요. 타동사는요. 을을 붙였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되고 자동사는요. 을을 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거 이렇게 붙여봐도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을을도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경우도 자동사고 을을 붙였더니 아예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자동사예요. 이게 적합한 감입니다. 자동사요. VI 이 표시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도착하다. 어디를 도착하다도 말 될 것 같지만 어디에 도착하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죠? 자동사예요. know 알다. 무엇을 알다. 타동사고요. 자, 영어 단어를 봤어요. 이 단어의 뜻은 이거구나 하고 외웠어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동사는 나아가서 여러분은 명동형부 다 중요하다는 거 배웠잖아요. 이 품사가 명동형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다 헤아리는 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해서. 그 조합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품사를 모르면. 품사가 뭐 형용사면 명사랑 조합해. 동사면 부사도 꾸미고 또 다른 부사도 꾸미고. 이게 억지로 외워야 될 잡스러운 지식이 아니라 조합하는 방법이에요. 더하기 하는 방법이고 레고처럼 블럭 쌓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품사를 몰라버리면 뭐를 뭐랑 더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합니다. 이 뜻을 외우는 건 반쪽알이도 안 돼요. 한 20-30%짜리 이렇게 벌써 추구하다 이렇게 1:1 매치로 뜻을 외워봐야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추구하다. 무엇을 추구하다. 이게 동사인 게 다로 끝나면 동사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타동사야 자동사야. 무엇을 추구하다. 말 되잖아. 타동사군. 이것까지 한 번 더 단계를 거쳐서 외우는 게 동사. 나머지는 품사를 익혀라. 명형부. 단어를 외울 때마다. 또요. stay. 이 단어 뜻을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죠. 이 뜻입니다. 머무르다. 어디에 머무르다. 이게 좀 자연스러운 듯해. 애매하거나 다른 게 좀 을을이 아닌 다른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그럼 자동사예요. 타동사는 딱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거예요. look. 이거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이래서 사전적 의미를 자세히 외우게 정확하게 외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품사를 헤아려야 하다 보니까 이게 니은으로 끝났는지 형용사, 다로 끝났는지 동사, 니은도 다도 아닌데 명사는 아니야. 부사. 이걸 헤아리다 보면 뜻을 더 신중하게 보게 됩니다. look은 보다가 아니에요. see가 보다, 뭐뭇을 보다 말되죠. see가 타동사고요. look은 사전 찾으면 뭐뭐로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라고 보이다. 요 앞에 말은 조금 다른데 보이다입니다. 보이다. 내 눈에 들어와서 보여진다고요. 당연히 자동사죠. 뜻을 볼 때 품사를 생각하고 이거 동사야? 그럼 자동사, 타동사를 헤아리려다 보면 뜻을 더 정확하게 외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하게 외우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문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C와 look의 차이를 물으면 거의가 다 모릅니다. 이게 뭐뭐로 보이다가 말이 되는 게 영어에서는 이런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이게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이걸 굉장히 구별을 많이 해요.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 추상적인 거, 형이하학이라는 건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뭐 사랑, 형이상학적 개념인 거고 친구, 형이상학적 개념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서 있는 사람 있죠.
실제로 존재하죠. 그럼 형이 하악도 될 수 있고 이걸 구별합니다. 그걸 구별하는 게 바로 관사인데 나중에 이거는 실제로 이 다음 권을 찍은 다음 책을 찍은 영상들에서 계속 정말 줄기차게 다루게 됩니다. 영작하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뜨면 의도치 않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볼 순 없죠.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냥 딱 고정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의식이 돌아와 있으면 잠을 자지 않는 이상 원치 않아도 들리죠. 이렇게 영화에서는요. 내가 의도해서 주의 깊게 눈과 관심과 신경이 향해서 정말 보려 하는지 무언가를 그런 동사를 타동사 see라고 하고요. 눈 떴더니 그냥 내 눈에 보여. 원치 않았는데 그냥 보이네. 이런 경우를 look이라고 아예 다른 단어로 분류해놓고 구별하죠. 이게 영어의 특성입니다. 뭐 감각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 지내보면서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른이건 학생이건 학교에서 배울 텐데요. 이런 세부문법들은 전부 다 근본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리스 철학까지 갈 수가 있는데 형이상학, 이데아, 아니면 현실, 피상, 본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게 언어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게 피상적 개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건지 이걸 일일이 다 구별하도록 문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 애플이죠. 피상적 존재 사과라는 개념이야. 애플. 근데 너 사과 먹을래? 이거 물리적인 실제 사과야. an apple. 이렇게 언어에서 관사를 붙였죠. 구별을 해요. 자동사, 타동사. 한국말에서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을 절실하게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근본적으로 형이상학, 형이하학적인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언어에 일일이 다 반영해 놓고 단어가 구성됐기 때문에 단어 뜻 외울 때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그 모든 거의 첫 시작을 동사 구별을 하는 거에서부터 해보시죠. 그러면 되게 빨리 늡니다. 동사 을자를 붙여서 타동사냐 자동사냐 생각하면서 외우기요. 자, 이쯤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을자를 붙여서 말이 되면 타동사야. 영어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을자를 붙여서 말이 되면 뒤에 을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 동사 뒤에 을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을자를 붙여서 말이 되면 뒤에 을로 해석하는 거. 목적어죠. 목적어가 꼭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3, 4, 5 형식이 될 수밖에 없죠. 타동사가 되면 3, 4, 5 형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반면에 자동사, 즉 을을 붙여서 말이 안 되는 거, 이를테면 잔다, sleep 이런 거요. 이런 건 뒤에 목적어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당연히 1 또는 2 형식이 되겠죠. 이 원칙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풀죠. 한번 볼까요? 목적어가 있네요. 그러면 을에 해당되는 말이 꼭 필요한 타동사인가 봅니다. 여기도 있죠. 목적어가 2개나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외웠을 텐데 목적어가 2개 있건 3개 있건 어쨌든 있으니까 타동사인 건 틀림없죠. 이걸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석을 애게라고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이거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외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냥 목적어입니다. 원래 목적어가 정상적인 경우고요. 애게라고 해석해야 되는 간접 목적어가 좀 특이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서 외우게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학년이 높아지면 현재는 고3 모의고사에서 기출된 바가 있는데 이 동사가 이 3형식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나 있는 경우죠. 뭐 5형식도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 하나 있는 목적어인데도 불구하고 에게라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꽤 있습니다. 사실은 목적어는 무조건 을을, 간접 목적어니까 무조건 에게 이런
그건 이제 기본적인 문법 사항인 거고, 이게 약간 응용, 변형을, 말은 원래 그렇잖아요. 변형을 거쳐서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그게 나중 되면 뭐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려면 고3 돼야 되니까 꽤 긴 시간이 남았죠. 지금은 일단 에게를 간접 목적어, 목적어 요 정도만 외워놓으세요. 이걸 직접 목적어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 하게 될 것 같은데, 다다음 시간이겠네요. 이걸 뭐 주격 보어 이렇게 픽스 시켜버리면 직접 목적어, 오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보어는 주격 보어 이렇게 용어를 확정시켜버리면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지는 또는 응용이 가미된 문장을 볼 때 그때 법칙에 입각해서 해석하거나 분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초반에 배울 때부터 고정적이지 않게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적어, 직접 목적어 말고요. 그럼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여지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단어를 직접 목적어로 픽스 안 시키면. 요건 어쩔 수 없어요. 요건 간접 목적으로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중 되면 이 경계도 약간 허물어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 6-2 수업에서는요, 타동사와 자동사를 보는 시각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 6-1 오늘 수업했던 이것만 외우는 거로는 응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를 실제로 요걸 열심히 외운 사람도 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 문장을 만날 때에는 단순히 이 공식만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타동사, 자동사를 보는 시각, 요 수업을 통해서요. 다음 시간 6-2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완전한 5가지 형식의 완성판이죠. 아직 배우지 않은 보어도 있고요. 주어 수수로 보어, 이건 목적격 보어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건 그냥 보어고요. 이건 간접 목적, 간, 직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동사, 타동사 표시까지 다 했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과 약간 다릅니다. 캡처하셔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